자, 2019년 1회 전기 기기 가봅니다. 41번부터 진행해 봅니다. 전격이 150kVA, 철선이 1kW, 전부와 동선이 4kW인 단상 변압기의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 시의 부하는 얼마가 되겠느냐? 역률은 1로 하라고 그랬네요. 여기에서는 지금 전격이 150kVA지만 부하는 좀 최대 효율 시 부하를 좀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 부하일 때, n분의 1 부하일 때 그때의 최대 효율을 내는 공식이 있었죠. 철선과 동선이 같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철선은 우리가 무부하선이죠. 철선은 무부하선이고 동선은 부하선이어서 이것이 m 제곱분의 n분의 1 부하일 때 m제곱분의 1pc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 철선과 동선이 같아질 때 최대 효율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걸 m에 관해서 한번 풀어주게 되면 밑으로 내려보내면 m제곱분의 1이 지금 pc분의 pi가 되죠. 그래서 결국 n분의 1은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여기가 pc분의 p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동선과 철선, PI, PC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요. 여기가 PC가 4kW, PI가 1kW 이거니까 아하 2분의 1부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2분의 1부하를 걸었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격이 150이었기 때문에 이 150에 2분의 1부하를 걸었을 때 최대 효율이 만들어지니까 75kW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따로 효율을 구하지 않고도 여기 4번이 일단 답이 되고요. 자, 효율도 한번 구해 봅시다. 효율 공식에 의해서 색을 좀 달리 볼까요? 자, 이거일 때, 자,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최대의 효율 n분의 1부하일 때 최대의 효율은 그렇죠? n분의 1부하니까 출력도 n분의 1 우리가 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게 출력이라면 입력은 이 출력 값에다가 손실까지 더해줘야 되니까요. 자, 철선은 무부하선이죠. 그리고 동선은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m제곱분의 1pc가 오게 되는데, 이때 두 값이 서로 같을 때 최대의 효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같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 값 대신에 그냥 pi를 넣어버리면 좋다 그 얘기죠.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전체적으로 EPI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면 n분의 1 값이 지금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2분의 1에 지금 p가 150이죠. 150에 코사인 세타 역률 1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1이 되고요. 플러스 EPI 그렇죠? EPI 여기 철선 이거 있기 때문에 여기가 2kW가 되는 거죠. 지금 단위를 킬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오게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50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이 값은 0.974%로는 97.4% 이 값이 나오네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처음에 좀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 그렇죠? 힘들죠. 자, 42번 갑니다.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무엇을 제어해서 출력 전압을 변화시키는가? 자, 사이리스터 요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SCR인데, 이렇게 게이트를 통해서 신호를 줬을 때, 그렇죠? 그때의 이 그 순간, 그렇죠? 이때부터가 정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이리스터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에 의해서 바로 이런 위상각을 제어하는 정류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위상각입니다.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 위상각을 제어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2번이 답입니다. 43번 잘 안 나오는 문제 나왔네요. 전동력 응용기기에서 GD 제곱 값이 적은 값으로 바람직한 기기는, 이것도 역시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기 GD 제곱이 뜻하는 바는 이것은 보통 우리가 공사기사에서 전기 응용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나왔네요. 이것은 플라이휠 효과, 플라이휠
플라이휠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이 플라이휠 효과가 클수록 관성력이 더 크죠.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진행됐던 바가 계속 진행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그런 변화하는 요소를 좀 무드게 만드는, 그렇죠? 좀 안정성을 좀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플라이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플라이휠 효과가 적다는 것은 뭡니까? 이 관성력 이런 것들이 적고요. 순간순간 움직였다 멈췄다 움직였다 멈췄다를 그렇게 변화가 잦은 기기를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되죠. 송풍기, 압연기, 냉동 이런 것들은 늘 계속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엘리베이터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멈췄다 올라갔다 이렇게 순간순간 어떤 그런 변화들이 무쌍한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플라이휠 효과가 적은 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4번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44번 온도 측정 장치 중에서 변압기 권선 온도 측정 가장 적당한 것은 뭐 이거는 주는 문제네요. 권선 온도를 측정하면 당연히 권선 온도계로 해야죠. 그렇죠? 아, 그치? 주는 문제 가져갑시다. 3번이죠. 권선 온도 측정, 권선 온도계. 45번 어떤 변압기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 3%. 우리가 보통 이렇게 P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뭐 퍼센트 R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P 퍼센트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 역시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Q 이렇게도 표현했죠. 그럴 때 변압기로 역률이 80%인 즉 코사인 세타가 0.8인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 나왔네요. 이렇게 P, Q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지면 자 전압 변동률 공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압 변동률 우리가 보통은 정 들었을 때와 정 떨어졌을 때, 무정할 때 뭐 이렇게 계산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백분율 저항 강화,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지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도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나타내는 공식이었죠. 여기에선 당연히 얘를 써야 될까요? 얘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얘죠. P 코사인 세타 Q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자, 여식에 그대로 넣어보면 되는데 퍼센트 저항 강화 2라고 해야죠. 이건 퍼센트 저항 강화니까 비율 아닙니다. 2 적고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는 0.8을 적어야죠. 0.8 플러스 Q도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뜻하니까 퍼센트 값인 3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얘가 1.6에다가 1.8이 되죠. 둘이 더하면 3.4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2번. 46번 직류 및 교류 양용에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 이거 직권 정류자 전동기였죠.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직류, 교류 모두 사용 가능한 만능 전동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공구용 부하에 많이 사용이 되고 보상 건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반작용 전기자 리액턴스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속도가 증가할수록 역률 개선되고요. 소형 공구, 믹서, 미싱 이런 데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 직권 정류자 전동기 4번이 답입니다. 47번 어떤 IGBT의 열 용량이 요거 열 저항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소자에 직류 25A가 흐를 때 전압 강화가 3V였다. 몇 도시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가? 이거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지 않는 사실 잘 다뤄보지 않은 건데요. 자, 문제 하나 유형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봅시다. 일단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압 강화가 3V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이에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죠. 저항은 전압 강화 3V를 25A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항값을 얻어낸 거고요. 여기 잘 보시면 와트당 이것은 열 상승이 0.625도씨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비 전력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 전력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이것은 I 제곱 R 이렇게 됐죠. 그래서 I 값이 지금 25A 주어져 있기 때문에 25의 제곱 곱하기
저항 25분의 3. 이걸 계산해 주니까 이 값이 요거 약분되면서 75W가 나오는 거죠. 75W. 그래서 이 75W에 따라서 몇 도씨 상승되니까 당연히 이 75에다가 요 값 1W당 상승되는 온도니까요. 0.625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46.875가 나오네요. 그래서 47로 답을 해주면 되겠죠. 3번입니다. 48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에서 정지 워드 네오너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네요. 자, 워드 네오너드 방식은 직류전동기에서의 전압 제어 방식이죠. 그래서 유도전동기 출력을 전압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속도, 광범위한 속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효율도 좋다는 거죠. 또 뭐 일근어 방식도 있는데 플라이휠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일근어 방식. 자, 전압 제어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뭐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면 계자 제어, 또 우리 저항 제어 이런 것들이 있죠. 계자 제어는 전력 손실이 적은 편이죠. 여기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정출력 제어. 저항 제어는 이제 효율이 좀 불량한 단점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워드네오드 방식 전압 제어입니다. 전압 제어. 자, 광범위한 속도 제어 가능하고요. 정토크 가변 속도에 적합하고 제철용 아변기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요. 직권전동기의 저항 제어와 조합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이 옳지 않고요. 49번 권수비가 30인 단상변압기 A값이 30이다 그 얘기죠. 1차에 6600V를 공급하고 2차에는 출력이네요. 2차 출력 40kW 뒤진 역률 80%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그 얘기죠. 부하를 걸 때 2차 전류 I2 및 1차 전류 I1은 약 몇 암페어인가 변압기에 손실을 무시하고 I2, I1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네요. 여기에서 지금 A 권수비 V1 그 다음에 2차 출력 역률 주어졌을 때 I2, I1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일단 권수비 A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 V2분의 V1이죠. 그리고 전류는 I1분의 I2입니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임피던스 같은 것이 올 경우에는 루트 씌우고 이 순서와 동일하죠. Z2분의 Z1 이걸 이용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 V2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여기 권수비 V1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V2는 자리 바꾸면 되죠. A분의 V1이 되고요. 이것은 30분의죠. 30분의 V1이 6600이니까 6600 이거 계산해 보면 220V가 나오네요. 220V가 나오죠. 요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2차에 출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 I2도 구할 수 있겠네요. I2는 자 2차 출력인 값을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전압 2차의 전압과 그때의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얘가 40kW니까요. 40 곱하기 10의 세제곱 V2가 220이었죠. 220에 코사인 세타 0.8이 되고요. 요걸 계산해 보니까 얘는 227.2727 뭐 이 값이 나오네요.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I2만 봐도 답은 나오네요. 요거죠. 3번. 자, I1도 구해 봅시다. I1은 이제 요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요거. 얘와 얘의 관계로 이용하면 I1은 자리 바꾸면 되니까 자, I1은 A분의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역시 지금 30이었죠. 30분의 I2 요거 227.27 이거 계산해서 두드려 보니까 뭐 7.58이 나온다는 얘기죠.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3번이 답입니다. 50번 동기전동기에서 90도 앞선 전류가 흐를 때 뭡니까? 앞선 전류 C죠. C 진상 전류 요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저랑 강의 같이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계좌 하나를 그려서 여기에서 자속이 이렇게 나가는 모양을 그리고 여기가
LRC입니까? 전동기는 아니면 CRL입니까? 그래서 외우는 방법 발전기일 때가 여기가 만약에 발전기라면 여기가 C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C발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럼 전동기는 뭡니까? C가 이쪽으로 와야죠. 이게 아니라 이제 전동기일 때는 C가 이쪽으로 오고 늘 R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L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럴 때 자, 어떤 모양을 그려줍니까? 여기에서 자, 이 모양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생겨서 이런 모양으로 회전자기를 만들어주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속의 계속얘가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니까 얘가 증자였고요. 얘는 화살표가 올라가는데 얘는 화살표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는 감자가제고요. 감자. 얘는 그렇죠. 직축이죠. 직축. 이 방향과 이 방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차자화작용이죠. 교차자화작용이고 얘가 요것들이 이제 직축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C에 해당되는 이 전동기에서 C에 해당되는 것은 감자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우리 개념 강의에서 이렇게 살펴봤었죠. 전동기일 때는 여기가 L이 앞에 온다는 거, C가 뒤에 오고요. 여기 들어가는 크로스를 그려서 이 방향으로 그려준 뒤에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겹치니까 증자, 반대 방향이니까 감자, 그리고 이건 직축에 해당되고 얘가 교차자화 작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는 감자입니다. 51번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는 직류전동기의 손실이 다음과 같을 때 이거 손실 이거 뭡니까? 요것이 고정손, 요것이 부하손 이렇게 됐죠. 그럴 때 어떤 전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가 그랬는데 얘가 고정손, 얘가 부하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고정손인 x값과 여기 부하손인 yi 제곱 이것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i 제곱은 y분의 x가 되는 거고요. 이것으로부터 i는 그러면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y분의 x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뭐 다른 형태에선 여기 얘를 x, y 대신에 알파, 베타 이렇게도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럼 답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면 루트 베타분의 알파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52번 T결선에 의해서 3300V의 삼상으로부터 220V 40kVA의 전력을 얻는 경우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약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일반 변압기였다고 하면 얘가 1차, 얘가 2차 이렇게 되니까 일반 변압기의 권수비를 A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V2분의 V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변압기에서는 200분의 330이 되죠. 이 일반 변압기입니다. 일반 변압기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 자, T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권수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얘는 V2분의 V1 똑같대.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용률, 뭐 비율로는 2분의 루트 3이라도 되지만 0.866 이걸 곱해주면 됩니다. 또는 뭐 얘 대신에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200분의 3300에다가 0.866만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답은 14.289 이렇게 되죠. 14.3 정도가 나오니까요. 3번이 답입니다. 53번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 뭐 이것은 너무나도 뭐 잘 나오는 뭐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0에서 1 사이 값이다. 이게 답이고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요거에 발전기, 전동기, 또 제동기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범위나 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0, 1, 2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발전기는 0보다는 작고 전동기는 0에서 1 사이고 제동기는 1에서 2 사이다. 이렇게 슬립의 범위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전동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동기니까 지금 0에서 1 사이입니다. 슬립이 전동기뿐만 아니라 발전기,
제동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자고요? 발전제 012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렇게만 생각해 두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54번 전기자의 총 도체수 Z죠. 500 극수 6국 중권이네요. 중권. 자, 중권일 때는 극수와 병렬 회로수, 브러쉬 수가 다 같죠. 뭐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그런 직류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전 전류가 100A일 때 발생되는 토크는 약 얼마인가? 토크를 묻는 문제죠. 그리고 한극당 자속수 파이 값이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토크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죠. 우리가 기전력은 얼마였습니까? 60A분의 피자판 이렇게 같이 외운다고 한다면 토크 내는 공식은 얘는 2파이 A분의 피자 파이 IA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외웁시다. 60A 대신에 2파이 A 피자 판이 아니라 여기는 피자 파이 I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값이 주어진다면 여기가 9.55의 회전수분의 출력 이 공식도 있었죠. 이것은 9.55는 뉴턴미터가 되는 거고요. 킬로그램미터일 때 공식 즉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킬로그램미터일 때는 0.975죠. 0.975 n분의 p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도체수, 뭐 극수 이렇게 전기자, 전류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자 2파이 a니까 2파이에 자 a는 병렬 회로수 그쵸? 극수와 똑같게 되는 거죠. 극수와 여기 중권 병렬 회로수는 같다고 그랬죠. 곱하기 6이 되고요. 여기 극수 역시 6극의 도체수 500 Z가 500이죠. 그리고 파이 값도 주어져 있죠. 0.01 그리고 여기 IA도 100A 딱 주어져 있어서 이거 뭐 대입만 해주면 되네요. 자,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79.57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서 답이 없네요. 주의해야 될 것은 요거 단위, 기본 단위인 뉴턴미터입니다. 뉴턴미터. 그래서 97.57이 나왔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킬로그램미터로 했으니까 자, 이 녀석을 9.8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9.8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시 킬로그램미터로 우리가 바꿔주려면 얘를 9.8로 나눠 보니까 즉 79.57을 킬로그램미터로 바꿀 때는 9.8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8.12가 나오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죠. 55번 삼상 동기발전기 각 상의 유기 기전력 중에서 제3고조파를 제거하려면 코일 간격, 극간격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보통 기출문제에서는 제5고조파가 보통 나오는데요. 여기에선 3고조파가 나왔네요. 뭐 같은 유형이니까 가봅시다. 일단 우리가 단절권 계수를 생각해 보면 요거였죠. 기본파에서는 사인 2분의 베타파이 요거였고요. 이때 베타는 단절 비율이죠.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을 나타내는 단절 비율이었는데 이것이 n차 고조파일 때 이 단절권 계수 값이 여기 분자의 n차 고조파일 때 여기 n이 곱해진다는 거죠. 3고조파면 3, 5고조파면 5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여기에서 3고조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3을 대입해 준 이 값이 0이 될 때 그쵸? 3고조파가 즉 그때의 합성 기전력이 사라져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단절권 계수에 해당되는 값이 0이 된다. 이걸 기본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 얘기죠. 즉 여기에서 단절권 계수인 사인 2분의 베타파이 앞에 3고접하면 3, 5고접하면 5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값이 0이 돼야만 이 3고조파에 대한 합성기전력이 0이 되면서 즉 고조파를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얘가 0이 되려면 우리 사인 값이 0이 되려면 이 각에 해당되는 값, 즉 이 값, 즉 2분의 3 베타 파이가 뭐일 때 얘가 0이 됩니까? 사인 값은 우리가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면요, 0도일 때도 0이 되고 파이 여기가 2파이, 3파이 이런 것들이죠. 0도,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값일 때 사인 값은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이거나 파이거나 뭐 3파이거나 이런 값들이어야 된다. 그 얘긴데 0인 건 별 의미가 없죠. 0이면 어차피 베타가 0이어야 되니까 뭐 답도 없을 뿐더러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파이일 때를 한번 기준으로 풀어보면 얘랑 약분돼 버리면서 2분의 3 베타가 그렇죠. 요거 두 개 약분되면서 여기가 1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베타는 역수로 얘가 넘어가니까 3분의 2가 되면서 0.66666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6번 삼상 유도 전동기 토크와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서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최대 토크가 발생할 때의 슬립을 ST라고 하고요. 또 최대 출력이 발생할 때 그때의 슬립을 SP라고 한다면 이때는 최대 토크 슬립이 더 크다는 거죠. 이 성질에 의해서 보통 우리 여러분들 S 슬립은 뭡니까? 정의에 의해서 NS분의 NS-N이 되는 거죠. 즉 이 슬립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차피 동기 속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요게 크다. 차가 크다. 차가 크다는 것은 얘보다는 얘가 한참 적어질 때 속도 N은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토크가 발생할 때의 속도를 NT, 최대 출력이 발생할 때의 그 회전수 속도를 NP 이렇게 한다면 이 둘은 서로 바뀌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보다 더 고속도에서 발생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최대 출력에서의 그 속도가 최대 토크에서의 속도보다 더 고속도다 그 얘기죠.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보다 고속도에서 발생한다. 3번이 답이 됩니다. 하나의 유형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57번 단자 전압이 220, 부하 전류 48, 계자 전류, 전기자 저항, 직류 분권 전동기 유도기 전력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 그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권 전동기 이렇게 계자 하나 그려주고요. 분권 병렬 형태로 그려줘야죠. 그래서 자 전기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발전기니까 발전기 유도기 전력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저항 RA가 지금 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하나씩 적어봅시다. 2A고요. 그 다음에 부하 전류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48A 그렇죠?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부하 쪽에 이 단자 전압이 지금 220V다 이 상황이죠. 자 220V 48A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무시한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자 여기에서 나가는 이제 전류를 구해서 그 값이 이렇게 분배돼서 나갈 테니까 2A와 48A를 더한 여기는 50A가 나가게 되니까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와 여기 단자 전압 220V를 합한 것이 이제 전체 유기 기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단자 전압에다가 IA, RA를 더한다. 이렇게 공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해도 좋고요. 그 의미가 바로 이거란 얘기죠. 유도 기전력은 여기 단자 전압과 여기 전기자 전류와 RA의 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이게 발전기죠. 발전기. 참고로 전동기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죠. 역기전력 이것은 V-IA, RA가 되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 살펴보니까 이거였고요. 단자 전압이 220V고 IA 50A죠. 이쪽에서 나가는 전류 50A 곱하기 RA 0.2 이렇게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10V가 더해지면서 총 230V죠. 230V가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58번 200kW, 200V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원선의 저항이 0.025일 때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 자, 전압 변동률 공식 생각나야죠. 정 들었을 때와 정 떨어졌을 때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전격 전압, 무부하 전압을 구하는데 무부하 전압은 우리 발전기에서 부하가 없을 때에는 무부하 전압은 유기기전력과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직류 분권 발전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분권 발전기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 지금 있죠. 여기가 지금 200kW라고 그랬고요. 200kW 여기가 200V가 되는 거죠. 200V 그리고 전기자 저항의 0.0255이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죠. 그럴 때의 전압 변동률 구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한번 가보면 여기 전격 전압 지금 200V죠. 200V 그리고 무부하일 때는 즉 여기에서의 유기기전력 자 부하가 여러분들 없다라고 하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죠. 여기 부하가 없을 때에는 이쪽에 유기기전력이 모두가 다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그쵸? 우리 회로이론 시간에서도 살펴봤지만 무부하일 때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싹 걸려버리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전압은 그냥 유기기전력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유기기전력은 먼저 여기에서 자 이 둘의 관계로부터 이쪽 부하 전류를 구할 수 있죠. 부하 전류를 한번 구해 봅시다. 둘의 관계로부터 부하 전류 우리가 I라고 한다면 이것은 요거 200kW죠. 2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V로 나눠야죠. 200V로 나눠주는데 뭐 별 말이 없으면 이것은 그쵸? 역률에 관한 것이 없으면 역률을 1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약분돼 버리면서 그냥 얘가 10의 세제곱 1000A가 남다는 얘기죠. 즉 이쪽으로 지금 흐르는 전류가 1000A 이렇게 되는데 따로 지금 이쪽 계좌 쪽은 뭐 따로 다루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많지 않으니까요. 전기자 전류 자체도 이 1000A로 보자 그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가 자 여기에서 유기기 전력을 2라고 한다면 2는 기본 200V에다가 그쵸? 200V에다가 요거 자체를 IA로 보면 되니까 1000 곱하기 0.0255옴이 되는 거죠. 10, 100, 1000 그럼 여기가 25가 되네요. 25. 그래서 그때의 유기기 전력이 225V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을 여기 무부하 전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이죠. 얘가 225고 전격 전압은 200이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네요. 답은 요거 계산해 보니까 암산도 되네요. 2분의 여기가 25가 되니까 12.5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59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I 역류를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은 뭐냐 물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그냥 유형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도 우리가 횡축, 직축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I 주어졌을 때 요거 횡축 그리고 얘가 직축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세타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I 코사인 세타. 그리고 직축은 요거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직축에 해당되는 것은 I의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직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이고요.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은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이 답이 되죠. 1번입니다. 60번 단상 유도 전동기와 삼상 유도 전동기를 비교했을 때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삼상 유도 전동기를 더 크게 쓰는 거죠. 대용량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고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중량이 작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동일한 출력을 가질 때 단상 유도 전동기와 삼상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큰 출력을 쓰고 얘는 굉장히 작은 출력을 쓰고 그런 의미가 없죠.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즉 동일한 출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삼상 유도 전동기가 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중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단상의 특징이 아닌 거죠. 또 역률 효율도 역시 삼상이 더 좋죠. 얘는 회전자개를 만들어내죠. 얘가 회전자개. 삼상이 회전자개를 만들어내고요. 단상은 교본자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역률 효율이 더 좋은 편인데 이 단상은
교본 자개가 있다 보니까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중량이 작다, 단상 유도 전동기 선풍기 생각하면서 작다 이러면 안 되고요. 동일한 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삼상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얘가 더 중량이 작습니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